안녕하세요. 파이어족 빠마입니다. 언제까지 저는 혼자 해야 될까요? 자, 오늘은 파이어족의 재테크 책에도 나왔었던 파이어족을 준비한다면 누구나 다 생각하는 그 불안감이 있잖아요.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을 그 생산적인 활동을 해서 월급을 받다가 은퇴를 한다는 것, 그것도 젊은 나이에 조기 은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고정적인 수입이 끊긴다는 말일 수 있는데,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 내가 돈이 들어오는 곳이 없는데 내가 혹시 파산을 하면 어떡하지? 내가 모아놓은 돈이 확 줄어들면 어떡하지? 이런 거에 대한 분명히 불안감이 있을 거예요. 저 역시도 그랬고요. 그래서 저희가 했었던 것, 그리고 또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를 해볼게요. 그 파이어족의 재테크 책을 아마 구입해서 읽으신 분들은 일론 머스크의 일화를 알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본인이 어떤 불안한 상황이나 좀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불안감이 있다면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.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. 이거는 꼭 파이어족이 되려고 하는 것, 그게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어요.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서 좋은 점은 제가 해봤더니 우리가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 공포영화에 어떤 뭐 괴물이 등장하다든지 귀신이 등장하든지 그런 것들이 갑자기 한 번에 확 튀어나오지 않잖아요. 보통은 보면 뭔가 알 수 없는 그 미지를 보여줘요. 무슨 안개 속에서 보이지 않고 어둠 속에서. 근데 사람은 자꾸 한 명씩 죽어. 그러니까 더 무서워지죠. 왜냐면 그 애가 뭔지를 모르니까. 왜 내가 이렇게 무섭지? 대체 저 괴물은 뭐지? 그래서 공포를 주는 그 미지의 것, 그게 등장하기 전까지 나의 감정이, 그 공포심이 극대화됩니다. 극대화됐다가 막상 맞닥뜨리면 그 괴물이 나타났어요. 귀신이 나타나거나 그러면 이제 귀신을 평가해요. 여기 화장 좀 피가 좀 번진 것 같은데 저 좀비는 좀 생긴 게 좀 이렇게 평가를 하거나 너무 막 흉측하게 생겼으면은 진짜 징그럽다 이런 생각을 하지 그 공포감은 덜해요. 그래서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면 그냥 어떤 괴물이나 그런 게 딱 튀어나오는 공포 영화보다 심리적인 스릴러, 심리 스릴러 있잖아요. 그런 것들 심리적으로 이 공포감이 훨씬 더 느껴지거든요. 음악과 함께 막 이렇게 점점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거. 그런데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막상 맞닥뜨리면 그 공포를 주는 그 미지의 것을 발견하면 딱 보면 공포감이 확 떨어지죠. 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일론 머스크의 예를 들자면 일론 머스크는 너무나 유명하잖아요. 테슬라 하면은 뭐 전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죠. 일론 머스크 하면은 이 사람은 그냥 테슬라 이렇게 딱 생각이 나는데 일론 머스크가 페이팔을 이베이에 성공적으로 매각을 하고 더 이상 경제적인 부분 뭐 그때도 매각을 했으니까 엄청 부자잖아요. 그래서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 일론 머스크는 다른 사업에 또 도전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. 근데 이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보통 뭐 돈 많으니까 그 사람은 돈 많으니까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지 않겠어? 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단한 착각인 게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은 잃을 때 더 크게 잃어요. 그래서 적은 돈을 잃는 것보다 그 돈을 잃는 거에 대한 공포가 더 클 수 있거든요. 근데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하고 싶었을 때 그 고민이 됐던 그 한 가지가 새로운 사업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면 지금 이루어 놓은 것마저 모두 다 잃게 되는 것이 아닐까?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. 이런 생각할 때는 또 우리하고 똑같네요.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때 얘기했던 것처럼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써봤어요.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뭘까요?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 상황에서 그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새로운 사업이 쫄딱 망해서 알거지가 되는 것이었다. 그쵸? 사업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
페이팔을 이베이에 성공적으로 매각해가지고 이제 경제적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이 부자인데 새로운 사업에 돈을 집어넣어서 걔가 쫄딱 망하면 완전 무일푼 거지가 되는 거잖아요. 일론 머스크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거지가 되는 거였어요. 그래서 그는 하루에 단돈 1달러, 한국 돈으로는 한 1,100원, 1,100원. 그 돈으로 살아보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.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에 1달러만 사용하면서 한 달을 살아보기로 한 거죠.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던 그 최악의 시나리오에 맞닥뜨려 보기로 한 거예요. 그래서 그는 당시에 마트에서 가장 싼 참치캔으로 하루를 버틴 적도 있고 콘샐러드로 하루를 버틴 적도 있다. 그렇게 한 달을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살만하더라. 생각보다 살만했대요.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에 만약 이 사업이 망하더라도 한 달에 30달러, 그러니까 약 35,000원 정도만 있으면 죽지는 않겠구나.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. 이 생각이 일론 머스크에게 용기를 줬고 그때 그가 이 용기를 얻어서 도전했던 사업이 바로 지금의 테슬라라는 거죠. 이거 완전 소름인데요. 이것만 봐도 자신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상황을 직시하면 그 뒤로는 해결책을 찾아가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최악의 상황을 인지하려고 하지 않아요. 그래서 우리가 파이어족의 그 7단계에도 보면은 가장 첫 단계가 그 파이어족이 어떤 건지 알고 인지하는 단계고 그 다음이 나 자신을 인지하는 거잖아요. 내가 얼마의 돈을 쓰는 사람이고 얼마의 돈을 버는 사람인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죠. 그런 것처럼 그 최악의 시나리오, 그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? 그 최악의 상황을 인지하는 거죠. 어떤 건지. 내가 이거를 보면서 우리도 최악의 상황이 있잖아요. 파이어족에게 최악의 상황은 뭘까요? 뭐겠어. 그쵸? 이 생각은 저도 해봤던 건데 파이어족이 그냥 망해버렸어. 파이어족이 딱 됐는데 돈이 막 자꾸만 줄어들어. 이래서 다시 현업으로 돌아오는 거.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잖아요. 그쵸? 저와 대파님도 처음에 우리가 3년 동안 파이어족을 악착같이 준비를 하고 파이어 선언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만약에 파이어족 선언을 하고 은퇴를 했는데 얘가 안 되면 어떡하지? 잘못되면 어떡하지? 돈이 자꾸만 줄어들면 어떡하지? 이런 공포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한번 맞닥뜨려 보기로 한 거죠.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악의 상황은 뭘까? 자산은 줄어들고 나이는 더 들고 경력은 끊겼고 경단녀 되는 거잖아요. 정말 극한 상황이라면 그냥 일용직으로 일을 해야 되는, 자기 경력을 살릴 수 없는 이런 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아닐까요?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? 근데 그때 두 가지의 확신이 있었어요. 첫 번째는 그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구나. 지금 은퇴를 해서 우리가 좀 더 자산 관리를 하면 돈이 더 불어나겠구나 라는 거 한 가지와,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돈이 많이 줄어들어서 이걸로는 어떻게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을 것 같아. 그렇다면 그냥 우리는 일터로 나가자. 그때 경력이 끊겼고 취업을 한번 해보고 취업이 안 된다. 그러면 단순 노동이라도 하자.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놓고 안 되면 나가는 거야. 그런 거잖아요. 안 되면 일터로 나와가지고 일해야지. 그 시나리오를 쓰고 우리가 파이어족 선언을 하고 했거든요.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아가겠죠. 파이어족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최악의 시나리오, 만약에 이게 너무나 많이 불안하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세요. 그러면은 막상 그 시나리오에서 맞닥뜨린 현실은 그렇게 공포스럽지 않거든요. 왜냐하면 방법은 찾으면 되니까요. 정말 더 공포스러운 현실은 내가 지금 최악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현재예요.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월급이 계속 들어오지만 이게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착각. 정년퇴직을 하게 될지 아니면 그 전에 대기 발령을 받아서 회사에서 잘리게 될지
내가 그때 목돈을 마련했을지 안 했을지 거기에 대한 그 최악의 상황은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. 왜? 매달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까. 그래서 정작 준비하는 것, 나의 노후를 준비하고 내 은퇴를 미리 계획해서 준비하는 그 삶이 불안한 게 아니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맞닥뜨리는 내 노후와 내 은퇴 후의 모습이 더 불안하고 무서운 거거든요. 하지만 그때의 상황은 지금 안정적이라고 느껴져서 그때까지 안정적일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보통의 사람들이 그냥 준비를 안 하잖아요. 근데 우리 파이어족은 조기 은퇴를 하는 시점을 내가 정하고 내 노후를 꾸려나가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어떤 부분이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이고 어떤 부분이 내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겠다라는 이것을 써봤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 내용을 이 책에도 담은 거거든요.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또 하나 읽어주자면 두려움은 어떤 상황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. 두려울수록 사실, 팩트에 집중해야 한다. 두려움을 조장하여 이익을 얻는 무리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기 때문이다. 두려울수록 그 두려움은 막상 맞닥뜨리면 별게 아니에요. 공포영화처럼. 그리고 맞닥뜨리고 방법은 찾으면 돼요. 이번 한 주간은 파이어족이 되신 분들도 그리고 파이어족을 준비하는 예비 파이어족님들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세요. 나에게 지금 벌어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파이어족이 되고 난 후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? 그것을 적고 두려움을 해결하는 이번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의 팩트체크 한마디는 두려움은 맞닥뜨리면 별게 아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. 다음 시간에 또 봐요. 안녕.